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퀵광대 수술 후에 발생한 광대뼈 결손과 또 골절편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퀵광대라고 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어떤 광대가 돌출된 동양인의 얼굴을 교정하려는 어떤 시도가 많이 있어 왔던 듯 합니다. 사실 퀵광대라는 용어는 어떤 수술 용어가 아니고요. 의사들끼리 사용하는 수술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퀵이라는 단어가 뭐 빠르다, 쉽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거나 수술이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술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듯 합니다. 또한 비용 또한 저렴해서 다른 여타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것들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최근 한 5, 6년간 많이 이제 일반화된 듯 합니다. 또한 이제 비전문의 선생님들께서도 퀵광대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어깨 너머 배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한 어떤 볼처짐이나 어떤 분류와 광대 갭, 골 결손 등등 광대 수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양산한 듯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귀 구렛나루 쪽 앞에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제 수술할 때 이런 방향으로 오스테오톰이나 어떤 라습을 통해서 뼈를 갈아주거나 뼈의 그 어떤 절편, 그러니까 포 뜨듯이 광대뼈를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수술 후에 직후부터 왼쪽은 함몰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쪽 뼈가 사실은 골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포 뜨듯이 얇게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오스테오톰 방향이 조금 안쪽으로 가거나 해서 골절이 일어나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또 남아있는 뼈는 일부 흡수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점처럼 남아있는 이런 약간의 절편들이, 조각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쪽 부위에는 함몰이 만들어지게 된 모습입니다. 다행인 것은 교근이 그나마 막 이렇게 뭉쳐서 아래쪽으로 볼록해지지는 않고 이쪽에 이제 흉살들이나 어떤 인대에 엉겨 붙어서 그럭저럭 펼쳐진 모습으로 유지를 된 그런 상태로 이제 재개내원하신 분입니다. 반대쪽은 이에 반해서 뼈에, 그러니까 아치 부위에, 이 부분은 체부 쪽이 이렇게 완전히 뼈가 없어졌는데 오른쪽 부위는 아치 부위에 골절편이 생겼고요. 이렇게 골결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체부 쪽에서 떨어져 나온 뼈 조각이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매달린 듯이 둥둥 떠 있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이렇게 좀 정렬을 제가 좀 미리 해놨는데요. 정면을 먼저 보시면 눈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으로 뼈를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는 귓구멍과 이 안화하면 요 라인을 연결한 이 선을 그어서 수평면을 마치게 됩니다. 또 고개를 들어서는 이 안화유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위치로 이렇게 수평면을 잡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평을 잡고서 정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약간 이쪽이 폭이 좁고 이쪽이 폭이 좀 넓은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쪽이 폭이 넓으니까 옆광대는 더 튀어나오게, 뒷광대는 더 튀어나오게 느껴지고요. 이쪽이 폭이 적다 보니까 45도 광대는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더 튀어나온 듯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이쪽 광대 수술은 굉장히 잘 된 듯이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만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뭐 결과는 만족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잘 보시면 두개골 후두부가 왼쪽으로 이렇게 좀 불룩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또 턱도 보시면 이렇게 아치가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턱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45도 광대가 오른쪽이 튀어나와 보이고, 기울어지니까 이쪽 뒤가 옆으로 넓어지면서 이쪽은 뒷광대가 더 넓은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 계획 자체는 굉장히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 계획 자체는 잘 세우신 듯 합니다. 이쪽은 뒷광대를 많이 줄여주고 이쪽은 체부 쪽을 많이 줄여줘서 어느 정도 비대칭을 교정하려고 시도를 했던 듯 합니다. 하지만 귓광대라는 것이 완전히 뼈를 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의사의 감과
그냥 느낌으로 수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실수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듯합니다. 이 경우는 귀 앞의 절개창을 통해서 이쪽의 뼈를 갈아내거나 뜯어내는 그런 방식을 취했지만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45도 광대 위쪽 관자놀이 부위에서 약간의 절개창을 통해서 여기 뼈를 부러뜨리거나 갈아내는 또는 어떤 조작을 취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귓광대는 이 앞쪽에서는 입을 열어서 이쪽에 절골만 하고 뒤쪽에서 절골을 해서 뼈를 밀어넣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안절개를 통해서 이쪽을 많이 갈아주는, 이제 주된 작업이 주로 갈아주는 작업으로 광대 축소를 시행하는 그런 여러 귓광대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장점은 수술이 조금 빨리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이 조금 빨리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광대 수술에 필요한 여러 그 조작들을 어느 정도 생략하고 건너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빨리 끝난다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숙련돼서 그 조작이 익숙해져서 빨라지는 것이 옳지, 무조건 빨리 하려고 어떤 꼭 필요한 조작들을 어떤 생략하는 게 많아지면 이러한 위험성은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라 하여도 이런 식으로 예기치 않게 실수가 발생을 하면 사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광대 재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광대뼈 결손이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큰 부위를 뼈 이식을 통해서 연결을 해준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렇게 반대쪽에 아치 부위에만 결손이 있는 경우는 사실 건강상이나 생활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뼈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체부 쪽에서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가능한 한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위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또 수술받는 입장에서도 굳이 이런 위험성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의 단점이 이렇게 골 절편이 뜯어져 나오면서 밖으로 제거제도 못하고 이렇게 남아서 안에서 둥둥 떠 있는 양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는 듯 합니다. 또 이렇게 막 45도 광대를 많이 갈아주는 어떤 수술 방법에서도 골 가루나 골 절편 조각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또 이 체부 45도 광대가 너무 얇아진 나머지 여기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광대 수술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붓기, 회복기간, 비용 이런 것들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귓광대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합니다. 귓광대 수술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사의 말에 의존하게 되죠. 경험이 많다, 문제 없다, 효과 본다, 아주 회복이 빠르다. 이제 이런 양지만 보면서 그 그늘인 음지를 보지 못하고 수술을 결정하고 만족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듯 합니다.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수술 계획,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수술을 정확히 실행할 수 있는 의사의 경험, 손재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이 되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여타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행위와 달리 성형수술도 엄연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용이나 회복, 어떤 그런 단순함 이런 것들만 추구한 나머지 이 환자분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에 다시 재수술이나 어떤 큰 재수술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광대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